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인문대 노어노문학과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글을 쓰는 김규종입니다. 주 전공이 러시아 희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러시아 희곡과 그 가운데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이라고 하는 극작가 겸 소설가죠. 그분의 희곡 그리고 갈매기, 러시아어로는 차이카라고 합니다. 그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러시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 떠올리는 게 나라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푸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오래도록 대통령을 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또 문학 혹은 예술의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문화나 예술이 꽃핀 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거의 19세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가, 최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1828년에 나와서 1910년에 세상을 버린 양반이 톨스토이인데, 그분의 맨 마지막 작품, 장편소설이 부활이잖아요. 그게 출간된 게 1899년입니다. 도스토옙스키 마찬가지로 주로 활동했던 시간대가 19세기예요. 그만큼 러시아는 나라 성립도 늦었고, 그 다음에 연극, 희곡 이것도 아주 뒤늦게 성립된 나라입니다. 이를테면 러시아 최초의 무대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딱 세르크소보 죄이스트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이게 아르딱 세르크세스, 이게 페르시아어입니다. 성서에서는 이 사람을 아하수에로라고 하죠. 그래서 아르딱 세르크소보 죄이스트보 하면 페르시아를 거의 다가 러시아로 옮겨놓고, 죄이스트보는 고대의 종교 연극을 러시아어로 특별히 표현한 말이 제이스트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아르딱세르크스 왕의 연극 이런 식 정도 얘기가 될 텐데 발음이 어렵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인류 최초의 제국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라고 해요. 기원전 500년쯤 전에 형성됐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지도자, 왕이었던 사람이 다리우스입니다. 다리우스 1세. 그 사람의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스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아르딱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되는 여자인데,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비를 폐하고 새롭게 왕비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유대인 여성인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 혐오주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굉장히 진솔하고 꾀를 내서 아르딱세르크세스 왕을 설득해가지고 오히려 하만을 죽이고 유대인들이 무사하게 살아남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황제가 성서 이야기를 차용해서 그레고리라고 하는 도이칠란트 목사한테 연극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걸 초연한 게 1672년 10월 17일 일입니다. 그런데 1673년 2월 17일 세계 연극계의 별이 하나 지는데요. 장 바프티스트 몰리에르가 상상병 환자라고 하는 공연을 자기가 주연이기도 하면서 연출이거든요. 그거 자기가 극을 썼고, 그러니까 극작가 겸 배우 겸 극장장 겸 연출가였던 사람이 몰리에르인데, 그러니까 아르딱세르크세스 왕의 연극이 공연되고 넉 달 뒤에 몰리에르가 죽게 되는 그 시간대는 프랑스에서는 신고전주의가 완성됐던 시간대예요. 로메오와 줄리엣 공연이 1593년 아니면 95년에 공연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로메오와 줄리엣이 공연되고 난 다음에 8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러시아의 최초의 연극, 황제하고 그 가족들이 본 연극이에요. 63명의 배우가 나와서 쉬지 않고 10시간 공연을 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목욕탕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오는 연극상연이 1672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러시아 쪽에서는 연극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18세기가 되어야 비로소, 즉 1700년대 이후에야 러시아의 사전에 연극, 테아트르라는 말하고 드라마, 이게 사전에 겨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러시아에서는 연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러니까 극작가 자체도 없죠. 드라마토르크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한 게 18세기 이후, 그리고 그런 예비 기간을 거쳐서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러시아에서는 극장 같은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1824년에 말르이 테아트르, 그러니까 소극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1100석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희곡, 연극, 다시 말해서 드라마만 상연하는 드라마 전용 극장이고요. 1825년에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볼쇼이 테아트르, 볼쇼이 극장이죠. 이건 대극장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한 2200석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오페라하고 발레만 전용으로 상연하는 극장입니다. 1832년에 1365석 규모의 알렉산드린스키 테아트르,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알렉산드르 극장쯤 되는데, 당시의 정치적인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에 왕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로얄 부스라고 하잖아요. 그 왕과 왕비하고 그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자리가 특별하게 만들어져 있는 알렉산드린스키 테아트르가 1832년에 거기서 설립이 돼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4년 뒤 1836년 4월 19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요. 검찰관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니콜라이 고골의 레비조르라고, 대구에서는 시립극단에서 감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세기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초연이 된 게 1836년 4월 19일, 우리 4.19 의거 혁명날이잖아요. 그 공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그 희곡, 연극 이런 쪽은 작품들이 많지 않아요. 푸시킨의 보리스 고드노프라든가, 레르몬토프의 가면무도회라든가, 또는 그 지혜의 슬픔이라고 알렉산드르 그리보예도프의 극작품이에요. 이런 작품들은 무대 공연이 금지가 되거나, 아예 황제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요, 검열관들이 알아서 자체 검열로 해서 공연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아주 제한되게 읽고 이랬단 말씀이죠. 그랬던 러시아가 1850년대, 60년대에 들어서면 알렉산드르 오스트롭스키라고 하는 걸출한 극작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은 48개의 그 극작품으로 러시아인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데요. 검열에 걸릴 만한 내용이 또 거의 없고,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그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언어, 일상적인 인간들, 주로 상인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러시아인들의 영혼과 정서, 그 다음에 러시아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을 가장 잘 배합해서 러시아인들의 취향에 맞는 연극, 희곡 작품을 만들어낸 러시아 연극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알렉산드르 오스트롭스키예요. 잠깐 그 광고를 하나 하면, 극장하고 영화관을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거고요. 극장은 연극, 오페라, 발레, 이 세 가지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이 기이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을 받던 식민지 조선시대 때 특히 서울에서 유명한 극장이 동양극장이거든요. 그런 극장들이 나중에 영화관으로 그 업종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판을 바꾸질 않아요. 그 언어적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데, 그래서 연극은 극장에서, 오페라나 발레도 극장에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 오스트롭스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러시아에 그 제대로 된 연극 공연들도 이루어지고 극작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극작가가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입니다. 체홉의 그 희곡, 그 다음에 그의 그 상연, 요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